우리의 시점이라고 했었는데 별로 우리 시점이 아니냐라고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까 송 변호사가 말했던 사건은 이게 불안전 이행 사건이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뭔가 좀 덜 했던 그 시점이 산정 기준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이행을 안 했다라고 한다던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법원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줬다면 비트코인을 주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비트 줬으니까 비트 내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비트를 못 준다 이행 불능이 나왔다면은 아까 그 1세미나에도 말했지만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를 소송이 진행될 때 비트로 받는 게 유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올해 초에 비트를 구입하셨는데 지금 받아야겠다. 그러면 사실 3배가 올랐잖아요. 지금 비트로 받는 게 유리하죠. 근데 그 소송을 그러면 상대방 진실 끌겠죠. 지금 주는 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근데 변론 종결이 됐을 때 보통 20이 끝날 때가 사실상 변론 종결시인데 그때 비트코인이 얼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동산 두 번째 질문이 부동산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주식은 유류분 반환 청구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암호화폐도 주식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주식은 유류분 반환 청구가 유류분은 나눠서 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주식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암호화폐도 유류분 청구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달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주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 그대로 달라고 하는 게 유류분 청구가 됩니다. 예전부터 도둑 상장이 문제가 되었는데 도둑 상장이라 하면 거래소에서 코인 회사와 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장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중고나라에 물건 팔 때 그 회사 허락 받고 파시나요? 아이폰, 아이패드 파실 때 애플 허락 받고 중고나라 오시지 않죠. 저는 그런 걸 것 같아요. 이게 법률가들 논의 중에 제가 보니까 이거를 사무관리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아이패드를 파는 게 애플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파는 거지. 본다면 사실은 그 도둑상장, 여러분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그냥 거래소 올라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도둑상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만약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 표현 자체가 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좀 어떻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물론 코인 회사 입장에서 자기들의 상장 전략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ICO를 한 후에 그 코인을 현금화 이후 국내 법인 용역 계약에 대한 송금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도 외환법 이슈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해외에서 현금을 한 다음에 국내로 용역계를 보낸다면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해외에서의 용역 매출은 영세율이라고 적용이 돼요. 그래서 외환을 벌어오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안 내주게 해주겠다는 게 그 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가세가 붙지가 않습니다. 그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느냐? 부가세 신고는 하세요. 해야 돼요. 영세율이라고. 0이라고 신고하실 필요 없다고. 하나 더 있던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로 받은 투자금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표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횡령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횡령이라 하면 내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데 그걸 나를 위해서 써버리는 게 횡령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거래소에 들어온 돈이 왠지 모르겠는데 이 대표나 대표 친척들을 이렇게 좀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상관을 했던 게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법인이 안 만들어 주니까 대표 명을 옮겨놓은 걸 했었는데 법원은 그걸 횡령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대표의 계좌로 그 돈이 갔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지
이게 근거가 있는 돈의 흐름인 것인지, 두 번째는 회계적으로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표에게 돈이 가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추가적으로. 혹시 법인 회사인데 법인 회사에서 코인을 매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매입을 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되는지. 코인을 매입할 수 있는지, 매입을 할 수는 있죠. 회계 처리는 말씀드렸지만 회계적으로 코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회계 처리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유동자산 정도로 잡아서 회계 처리 기준이 주석을 달아주죠. 이거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유동자산을 잡았다. 아까 수에서 나왔지만 그러면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기준이 없어요. 뭐 우리는 뭐 연말로 잡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혹시 그 ICO를 했을 때 말 그대로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투자금이 이제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법인 통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 회계 처리를 일반적으로 그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서 ICO를 했어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ICO를 현금으로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네. 사실은 그런 걸 예정하는 게 없어요. 한국에서는 ICO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해버렸으면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뭐 한쪽에서는 회계적으로 이거는 뭐 판매 대금으로 받은 아까도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대출이냐, 수익이냐, 부채냐, 이렇게 받아요.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받아요. 해당하는 토큰이 어떠한 성질인 것인지. 그래서 일률적으로 나뉘고. 다만 한국에서는 일단은 잡힌 것 자체가 나중에 그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자체로서. 왜 대체 이거 왜 있는 거죠? 물어봤을 때 만약에 세무자도 나오는 그거를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 정답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고요. 긴 시간 동안